4월 19일 오늘의 코인 뉴스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켈프 해킹에 2억 9,300만 달러 증발, 비트코인 ETF는 10억 달러 유입 눈앞. 디파이 더파이 시장이 대형 해킹과 강한 자금 유입이라는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받았다. 켈프에서는 2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현물 비트코인 ETF는 한 주 동안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13일 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와 블록체인 보안업체 시버스에 따르면 리퀴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켈프는 지난 토요일 AOGTH 제스테이킹 토큰의 브리지 컨트랙트가 공격받으며 2억 9,300만 달러를 잃었다. 켈프는 메인넷과 여러 레이어 이 네트워크에서 AOGTH 관련 계약을 동결했고,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AVAV도 에어브 V3와 V4의 AOGTH 시장을 중단했다. 시버스는 최소 9개 크립토 프로토콜과 플랫폼이 AOGTH 노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4월 들어 이어진 보안 사고 중 하나다. 앞서 드리프트 프로토콜 해킹으로 약 2억 8천만 달러가 빠져나간 데 이어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디파이의 구조적 취약성이 재차 부각됐다. 브리지와 유동성 자산이 연결된 생태계 특성상 한 곳의 사고가 여러 서비스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반면 비트코인 BTC 관련 자금 흐름은 뚜렷하게 개선됐다. 두 번째 뉴스. 켈프 AOGTH 해킹의 계약 중단, 더파이 연결성 리스크 다시 부각. 액체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켈프가 해킹 피해를 입고 리스테이킹 토큰 AOGTH 관련 스마트 계약을 일시 중단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시버스는 이번 공격으로 약 2억 9,300만 달러가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켈프는 X에서 AOGTH와 관련한 수상한 크로스체인 활동을 확인했다. 며 메인넷과 여러 레이어 2에서 AOGTH 계약을 멈췄다고 밝혔다. 공격자는 AOGTH 어댑터 브리지 계약을 노려 자금을 빼돌린 뒤 약 2억 5천만 달러를 이더리움 ETH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버스는 공격 자금 출처가 토네이도 캐시토어네이도 캐시 기반 지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AVAV는 AOGTH 시장을 AVE V3와 V4에서 동결했고, 최소 9개 이상의 크립토 프로토콜이 연쇄 노출을 우려해 관련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디 라비드 시버스 최고 경영자 CEO는 이번 사건이 더파이의 컴포저빌리티 위험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의 프로토콜 문제가 다른 서비스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는 최근 이어진 가상자산 해킹 흐름 속에서 나왔다. 세 번째 뉴스. 댄 헬드 사토시 코인 양자 해킹이 동결보다 낫다. 두 가지 이유.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댄 헬드가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비한 자산 동결 제한 BIP-360일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설령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이 해킹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프로토콜이 강제로 코인을 동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댄 헬드는 18일 현지 시간 X의 트위터에 자산 동결이 비트코인의 2대 핵심 가치인 최고의 예측 가능한 통화 정책과 압류 저항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I'm anti BIP-361. For those who don't know, it deprecates or freezes coins that don't move after a certain migration date for post-quantum upgrades. It's not a full confiscation of every pre-quantum coin, but a good chunk of them. 네 번째 뉴스. 러시아,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 형사처벌 추진 최대 7년형 가능. 러시아 정부가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 운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허가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벌금과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러시아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에 제출된 이번 법안은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와 기타 디지털 자산의 조직 유통 관련 활동을 하는 행위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설명서에는 등록 없이 또는 필요한 경우 특별 허가 없이 디지털 통화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최대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직적 범죄로 판단되거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강제노동 최대 5년 또는 징역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수사권은 조사위원회와 연방보안국 FSB에 맡게 된다. 다만 러시아 대법원은 현안에 대해 설명서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현재 형태의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실제 입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번째 뉴스. 기관 매수세에 비트코인 ETF 1000억 달러 돌파. 멕시코 심영재 특파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며 총 자산이 다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관 투자자 수요 확대가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8일 현지 시각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비트코인 BTC 현물 ETF에는 약 6억 6,391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전체 순자산은 1,014억 5천만 달러로 다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자금 유입은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 특히 9개 ETF 전반에서 고르게 매수세가 유입됐고 순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 IBIT가 2억 8,399만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피델리티 FBTC는 1억 6,342만 달러, 아크 D11세어스 ARKB는 1억 1,79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와이즈 BITB와 그레이스케일 미니 트러스트도 각각 3,822만 달러, 2,912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다. ETF 거래량은 48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 참여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릭 발추나스 ETF 분석가는 X의 트위터를 통해 블랙록 IBIT는 최근 3주 동안 거의 매일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상 오늘의 코인 뉴스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